가슴이 웅장해지는 단어입니다. 북극항로. 역대 대통령 정권의 핵심 사업을 보자면은 김대중 정부 때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IT 강국, 노무현 정부 때는 행정수도 이전 및 균형 발전, 이명박 정부 때는 자원외교 및 그 유명한 4대강 정비,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 자, 그 이후에는 뭔가 확 와닿는 건 없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주도 성장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윤석열 정부 때는 규제 완화 및 원전 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시그니처로 뽑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현재 대한민국에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북극항로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짧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부산에서 뉴욕까지 배로 갈 때 북극 바다를 통해 훨씬 빠르게 가는 길을 북극항로라고 합니다. 기존엔 수에즈 운하나 말라카 해협을 돌아서 35에서 40일 정도 걸렸는데 이 항로로 가면은 25에서 30일로 뚝 떨어져요. 시간도 돈도 30에서 40% 정도 절약이 되는 거죠. 게다가 러시아의 LNG 같은 에너지 자원도 쉽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북극 항로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나왔었는데 근본 이재명 정부에서는 타이밍에 맞춰서 현재 대한민국의 펀더멘털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청사진으로 보고 부산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물류허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여러 공약을 내세웠지만은 무언가 이정표를 그을 만한 임팩트 있는 핵심 사업이 될 만한 게 딱히 그렇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극 항로에 대한 사업이 근본 정권에 굉장히 큰 대모험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현 정부가 언제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는지 일단은 날짜별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대통령 당선 이전에 5월 13일쯤 북극항로의 대가이신 김태우 교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북극항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서울대 김태우 명예교수님을 모르실 리가 없죠. 공학, 경제학, 역사학을 융합해 국가 발전과 문명사적 전환을 연구하시는 학자이시고요.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그 이름을 알리시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시면서 노무현 정부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그리고 한국자원경제학회, 혁신학회 회장이시고요. 주요 저서로는 패권의 비밀, 한국의 시간, 국부의 조건, 그리고 최근에 출간하신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는 한국으로 하여금 북극항로를 개척해서 천년에 한 번으로 마지막 기회, 대한민국호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변곡점이라는 상당히 몰입감이 있고 한국이 세계 패권 질서의 중심으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임을 담은 책입니다. 가능하시면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당시 이재명 후보와 서울대 김태우 교수님이 유튜브 라이브로 만났고요. 김 교수님이 북극항로가 천년 만의 기회고 부산을 물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단순한 이건 백길이 아니고 한국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때가 북극항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첫걸음이었죠. 그리고 5월 14일에는 부산 서면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북극항로로 해운, 조선, 물류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외쳤어요. 부산항을 한마디로 동북아의 허브로 만들 계획을 구체화한 거죠. 그리고 말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날 HMM, 구 현대상선이죠. 협약까지 맺으면서 HMM 부산으로 이사가자. 그때 이 공약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2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취임사에서 AI 반도체 그리고 북극항로 이 단어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해운업계가 들썩들썩했죠. 그리고 2월 12일에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부산이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라 상하이, 싱가포르처럼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되겠다는 신호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무언가를 또 새롭게 하려면은 정말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잖아요. 6월 20일에 해수부에서 업무보고 중단 사태가 일어납니다. 해수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다 중단을 했어요. 부산으로 이전하려면은 2029년에나 가능하다라는 거였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너무 느리다면서 살짝 분노하셨죠. 이때 연내에 부산으로 가야 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국정기획위에서는 해수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죠. 부산 이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다는 거예요. 연내 이전을 더 압박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면은 부산이 빨리 준비를 해야 북극항로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뚫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23일에는 특별법이 상정하는데 첫 스텝이지만은 꽤 자이언트 스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어요. 자, 기회가 된다면은 이 법안도 따로 나중에 별도의 시리즈로 구성해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북극항로를 추진하자는 거고 쉽게 말하자면은 단순히 100개를 뚫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돈 벌기, 해운, 조선, 에너지 산업이에요. 그리고 부산을 키우기, 부산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어 서울만 잘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세계 속의 한국,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러시아와 협력해서 세계 물류 패권을 잡자라는 거죠. 즉 정부, 기업, 지방이 힘을 합치도록 돕는 정책인데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5년마다 북극항로 계획을 짜야 되고요. 이 북극항로 전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야 되고 인력 개발, 기술 개발, 항구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재정, 세금 혜택 및 빠른 사업 허가로 민간 기업들을 도와야 됩니다. 연이어 6월 2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해수부한테 연내 12월까지 부산으로 이전 완료를 하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빨리 해야죠. 그래서 같은 날 해수부에서는 북극항로 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했고요. 바로 다음 날인 6월 25일에는 이 태스크포스
스포츠팀이 풀 가동을 하기 시작해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까지 합세를 해서 로드맵을 짜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부산항이 세계 최고가 될까 이걸 고민하는 슈퍼팀인 거죠. 부산항만공사도 눈치를 보다가 조직을 확 키웠죠. 북극항로팀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7월 1일부터 운영이 시작됐고요. 부산항을 북극항로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밤낮으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월 3일에는 국내 유일 세빙선 아라운호가 부랴부랴 북극항로 탐사를 위해 항해에 다시 돌입했죠.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해저 지형, 기상 데이터, 기초자료 수집이 핵심인 거예요. 어느 쪽이 많이 녹았을지 알아야 되니까 이 루트를 따라 앞으로 해수부에서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잖아요. 부산항의 항만 인프라, 친환경 기술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산항만공사에서도 북극항로팀을 정식 운영 시작했고요. 7월 10일에는 한국선급이 북극항로 지원단을 신설했는데 이 팀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북극에서 안전하게 배를 띄우기 위한 규칙과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음 깨는 쇠빙선의 국제 표준을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거죠. 7월 10일에는 해수부가 드디어 부산으로 이사 확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산이 해양 정책의 중심이 된다라는 뜻이죠. 7월 20에서 25일 사이에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북극항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때 이재명 정부가 이 자리에서 북극항로 비전을 세계에 알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북극항로 정책이 왜 이재명 정부에서 시그니처 사업으로 밀 가능성이 높냐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 돈 벌고 산업 키우기에는 꽤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이라 답답하잖아요. 조선 해운 산업도 중국에 밀리고 있죠. 북극항로로 운송비를 30에서 40% 정도 줄이고 HMM 같은 해운사,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사가 더 돈을 쓸어 담을 수도 있는 거고요. 새 기술인 쇠빙선, 친환경 배로 신산업도 키우고 일자리도 쑥쑥 올라갈 수가 있죠. 그리고 지방 발전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부산이랑 울산이 다시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서울만 잘 살고 부산, 울산은 인구도 줄고 경제도 힘들잖아요. 부산항을 세계적 허브로 만들면은 제2의 샹하이, 싱가포르처럼 일단은 HMM이랑 해수부가 부산으로 오기만 해도 일자리가 5만 개는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옆에 있는 울산까지 항만의 거점으로 연결되면서 더군다나 AI 데이터 센터까지 들어서고 있잖아요. 여러 산업들이 맞물리면서 국가 경제가 제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한국은 중국, 중동에 의존해서 LNG나 원유, 에너지를 사왔는데 전쟁이나 갈등 때문에 언제나 불안해요. 북극항로로 러시아에서 LNG를 빠르게 들여오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은 부산이 동북아 물류 중심이 되면서 한국의 글로벌 위상도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부산이 물류 허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싱가포르나 샹하이처럼 금융까지 연달아서 더불어 성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쇄적인 파생 효과를 내면서 결국 단순한 물류업을 넘어서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까지 연계한 종합산업이 육성이 되고요. 내정 차원에서의 전략적 의미로는 부산, 경남 지역 표심이 또 확보가 되겠죠. 해수부가 이전이 되면서 H&M 본사 이전 등을 통해 영남권 민심이 안정화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26년 지방선거 대비가 되겠죠. 부산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중앙지방 정책이 연계가 되니까 얼마나 그림이 보기가 좋아요. 이재명 정부의 북극항로 계획은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요. 25년 하반기에는 7월쯤 행안부가 부산 청사계획에 힘을 실어줄 거고 8월에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이며 9월쯤에는 부산청사 공사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12월에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완전 이사를 할 겁니다. 부산항을 글로벌 극지 운항 허브로 만들고 한국이 북극항로의 국제 표준을 주도하는 조선 해운 에너지 금융까지 연결된 경제 생태계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게 이재명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김태일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천년만의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만큼 근본 정부에서 역점을 둘 만한 메가 프로젝트가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아요. 자, 너무 낙관적인 쪽으로만 이 북극항로가 열리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될지도 모른다는 장밋빛 상상만 해봤는데, 물론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북극항로에 대해서는 시리즈로 기획을 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현 정부에서 얼마나 이 프로젝트를 진심있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다루어드렸다면은 다음 시리즈에서는 북극항로에 대한 내용 및 그리고 파생되는 투자 기회가 있겠죠. 연이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 주시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도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요.